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보수 추세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추세 차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대추세, 중추세, 소추세, 이제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변곡점 분석을 통해서 이 종목이 중요한 대추세 구간, 이 지금 대추세는 하락 확대형이었는데요. 중추세 구간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추세 구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상승 확대형이다. 그래서 이게 대추세, 중추세, 소추세의 저항선들, 이 저항선들, 그 다음에 이 지지점들, 이 추세를 벗겨지는 과정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볼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추세가 하락하고 있거나 대추세가 상단에 있을 때 저항을 받고 있을 때 이게 저항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러한 저항선을 돌파할 때 주식 자체에 어떤 수급의 변화가 있다든지 실적의 변화가 있다든지 주포의 세력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가늠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보수 추세 차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보수 추세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준각입니다. 근데 이 기준각을 언제 서느냐, 과거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추세 라인이 있겠죠. 이게 보게 되면 4개의 선이라면 이게 가장 완만한 선. 그 다음. 보수 추세 차트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는 게 좋냐? 아니, 이게 밑단이 걸려있는 종목들은 이게 있다가 금방 이렇게 추세를 하회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좋은 종목은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보게 되면 스탠드 앵글, 추세가 가져갔던 그런 데이터 통계를 냈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났던 거래량, 가장 많이 일어난 일자 보게 되면 40.45도 가장 많이 일어났는데 그 앞에 이제 나와 있는 기간 위로는 저희가 이제 급등존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3단 구간 요렇게가 이제 급등 구간입니다만 보통은 이 2개 구간 아니면 요 앞에 구간 이제 급등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가장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가장 많이 이 추세가 이루어졌던 구간의 앞 구간 여기서부터 급등존이다. 어쩔 때는 이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 앞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은 요 라인 차트가 급등존이다. 왜? 이 종목을 볼 때 이 종목한테는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 라인보다 강할 때는 그죠? 강할 때는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등존에 있을 때 급등존을 계속해서 깨는 것인가 안 깨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급등 유지가 진행이 되게 되면 기준각 유효라는 이러한 차트에 이제 선이 표시가 되죠. 그러면 요 상단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급등존을 깨면 1차 분할 매도, 그 다음에 나머지 선을 깨게 되면 2차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점을 우리가 이제 감시를 해서 주가 매매 타임을 보나. 이게 뜻이 어떤 지점죠? 추세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오랜 기간 동안 하락했을 때 하락 추세를 계속 타고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락 추세가 내려갈 때 계속해서 변곡점끼리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저항선 1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추세가 좀 강해질 때 우리가 저항선 2, 하락 추세 저항선 1, 2를 감시하고 있다가 이게 돌파됐을 때 이게 꼬리 부분에서 꼬리를 가지고 돌파했다든지 어떤 주가가 양봉을 가지고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갑자기 반등을 했을 때 이 추세를 돌파할 때 우리는 기존의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는 지점에서 이거를 벗어나는 지점, 요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급등존에 위치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뒷장에 실제로 차트를 보게 되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추세 돌파 구간을 아까 이게 잘 분석을 해야 한다고 그랬죠. 장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이제 보게 되면 소추세를 돌파하고 또 대추세를 돌파하고 주가가 급등을 이렇게 하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추세 저항이 이 돌파가 일어났을 때
이게 거래량이 증가 수반을 하느냐,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아니면 외국인 기관에 수급이 들어와 있냐, 아니면 주포가 들어와서 현재 활동하고 있냐, 아니면 루머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반응이 된 후에 주가가 급등존에 위치하게 되면 그 주가는 당연히 왜 기존에 갖고 있던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 무엇입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급등존의 데이터 보시게 되면 지금 한번 다시 해볼게요. 기존에 갖고 있던 아주 중요한 레벨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요 라인이 그죠? 22일, 21일이니까 요 라인부터 급등존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요 시간을 지나는 요 라인부터 급등존인데 주가가 계속해서 요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주가가 급등했다가 가장 급등했던 라인을 깨고 1차 분할 매도가 됐고 그 다음에 주가가 유지된다. 어쨌든 급등존의 유지를 바라본다면 아직까지 매도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추세가 돌파가 되는 시점, 그리고 통계적으로 새로운 급등존을 찾다 할 때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주가가 만약 힘이 없다고 하면 분명히 이 종목은 살짝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주가가 깨겠죠. 그럼 다시 쐐기형으로 이렇게 주가가 다시 움직이죠. 결국 뭐냐? 내가 이 종목이 다시 기준가격을 무언가 세울 때, 주가가 반등을 할 때, 하락 추세를 뚫을 때 강한 영역,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급등했던 과거의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들을 재차 상승하면서 가지고 가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했는데 이익을 취하고 싶어요. 지금 보게 되면 이 종목은 급등존이 여기 그죠 40이니까 급등존이 여기인데 그냥 놔뒀더니 급등을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죠. 다시 자세히 보시면 이 종목이 가지고 있던 이런 각들보다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고 장기 추세를 다 돌파하고 거래량이 증가됐겠죠.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새로운 이슈가 있다. 기존의 추세 급등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새롭게 이 종목의 수급이나 새로운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거래량이 없는 종목을 사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조금 올라가게 되면 무서워서 종목을 팔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볼 때는 분봉을 또 활용하시면 또 하나 이러한 또 급등존 차트가 또 그려져요. 급등했을 때는 급등했을 때 또 분봉 차트가 또 여러분들 참고를 해서 결국 주가를 어떤 식으로 볼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주 분봉이 30분봉, 5분봉, 1분봉을 보게 되면 아침에 또 시가가 강하게 아침부터 9시, 9시 반까지는 5분봉이나 1분봉을 통해서 전에 종가로 샀던 종목을 또 이익 실현할 수 있는 분할 매매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보다 급등존, 그 다음에 거래량이 증가, 그 기업이 실적을 가지고 있고 수급이 증가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급등존과 함께 연결이 되게 되면 주가는 점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추세를 분석해 주는 도구는 없다. 우리 GTS 보스 프라임만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이 주가 어떤 내비게이션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수 추세 차트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보게 되면 7일 이상의 하락 추세, 무슨 추세가 이렇게 7일 이상 주가가 레벨 0선이나 이렇게 2선이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막 하락하잖아요. 일단 돌파할 때 기준각이 급등존에 서게 되면 노려라.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막 하락할 때 위치에 돌파하려고 하면 또 노려라. 그 다음에 이 전환이 됐을 때 급등각이 이렇게 있을 때 급등존에 위치한 종목들 급등존을 노려라. 이때 첫 양봉이나 덧지, 덧지 좋죠. 덧지 이렇게 꼬리가 긴 그런 것들이 급등존에 놓여 있을 때 노려라. 거래량 증가나 매국 기간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노려라.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을 했죠. 그래서 급등존에 위치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급등존에 다시 이제 재차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유효각 즉 추세를 살리고 있지만 다시 이게 급등존으로 또 전환되는 그러한 종목들을 노려라. 다 이 모든 것은 뭐에 준하나요? 바로 시장의 기준각과 추세선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시장의 기준가격이 추세선이 죽었는데, 그렇죠? 시장이 막 이렇게, 시장에 우리가 추세 차트를 보니까 기준가격도 없고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해요. 근데 여기서 막 기준가격이 들락날락 하는데 데이 트레이딩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시장은 약하기 때문이죠. 그때는 역시 뭐 스윙 트레이딩이나 조금 길고 갈게 먹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박스로 굉장히 빠르게 잘라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장기적으로 길게 들어갈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뭐 일봉 차트를 주로 봤다면 그때는 60분봉 차트나 30분봉 차트로 잘라서 먹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이 기준가격이 다 상승 추세에 있고 모든 게 좋은 시절이라 그러면 이 전략들은 더욱더 유효하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줄 것입니다. 자, 다음 매도 타이밍은 뭐냐? 주가가 급등 후에 급등존을 이탈할 경우.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급등존에서 이 급등존이라고 하면 급등존 이탈했을 때 1차 분할 매도, 그다음 마지막 하단선을 빼게 되면 다 매도. 그죠? 기준가격 최하단 이탈하게 되면 전부 매도를 해라. 근데 우리가 샀는데 기준가격 최하단을 이탈을 했는데 막 샀다가 아직 시세가 분출 안 돼 있으면 분할 매매로 다시 분할 매수해서 나갈 수 있는지, 뭐 가치의 상승 여력이 있다든지 수급이 좋다. 그러면 아직 시세가 형성 안 됐다면 다음 시세를 노려서 매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가격 최하단을 이탈하는데 거래량이 막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렇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셔야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